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 오랜만에 떠올리는데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이분 하면 좀 불쾌한 느낌의 일들이 많습니다만 꽤 괜찮았다 싶었던 정책도 있었죠. 고졸 채용 확대 정책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당시 김승현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던 한화는 무려 1,200명의 고졸 사원들을 뽑았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화가 고졸 직원을 채용하자마자 김승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지난달 집행유예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그때 고졸 취업자들이 잘 지내고 있나 만나봤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인류대학을 나와야 대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IT 시대에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고졸 채용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만나 고졸 채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하고 기업들에게는 고졸 채용자 1명당 1,5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이 때문인지 고졸 취업률은 1년 새 25%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은 지난 2012년 말 정규직 500명과 인턴 700명 등 고졸 사원을 1,200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룹이 올해 고졸 사원 1,20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 중심의 인재가 채용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뿐 아니라 회장 일가의 비리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던 한화그룹은 고졸 채용을 기업 이미지 개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화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졸 사원을 뽑았던 한화투자증권은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포상도 받았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되게 기뻤죠. 효도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제 스스로 돈 벌어서 나중에 대학도 가고 그런 생각에 꿈에 부풀었는데 희망을 잃은 거죠. 지난해 말 한화투자증권은 경영난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고졸 사원들이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고졸 정규직 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명이 불과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졸공채 사원들을 모두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사실상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턴으로 들어왔던 고졸 사원의 경우 40명 가운데 10명은 입사를 포기했고 나머지는 현재 입사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고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떤 근무 기간이나 연령, 어떤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걸 회사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지만 희망퇴직한 고졸 사원은 회사에서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확대를 모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설득으로 받아들여요. 압박이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온 건데 갑자기 정리해고에 포함되니까 저 정말 진짜 어이없고 진짜 배신감도 많이 느껴지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그가 당초 희망퇴직과 함께 제안받은 것은 계약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둘한테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어달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명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통보도 없이 전 팀장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팀장님.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도 압력에 밀려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상한다는 말 안 하고 일단은 버텼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본부나 지점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서 인원 한 명을 감축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받았어요. 서울 콜센터에 갈래? 근데 지원 같은 거는 안 된다. 거기서 생활비나 이런 건 다 본인께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압력 여부에 대해 해당 지점장들은 확인을 거부했고 부자치 이야기도 말씀드릴 수가 없죠. 본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본사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압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망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퇴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근 하나투자증권에서 퇴출된 한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걸 회사에서 정리해고 해고를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희망퇴직 하지 않으면 해고할 거야. 해고하면 너 큰 회사랑 싸우기 어려운 거 알지? 아니까 알아서 나가라. 대부분 그 압력에 굴복하게 되죠. 이걸 이제 해고로 보면은 당연히 이건 부당 해고죠. 근데 정리해고 하려면은 회사가 아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아주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거 말고도 지금 해고 대상자 선정을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입사해서 1년 된 고졸 사원을 갖다 대상으로 아예 특정을 해서 결국 희망퇴직을 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게 아니죠.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화투자증권. 그러나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고 주요 대상은 힘없는 고졸사원들이었습니다. 애초에 회사에 적자가 났으면 저희를 안 뽑았으면 됐잖아요. 네. 저희 뽑고 이제 기업 이미지 좋아지려고 기사도 많이 내고 저희 봉사활동 간 거 사진도 찍어서 기사 내고 솔직히 지금 애들이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애들도 있고 아직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고졸 채용 정책. 그 정책에 부응했던 기업은 세제 혜택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달콤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을 믿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고졸 취업자들에게는 쓰디쓴 상처만 남았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